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휴가가 절정인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상황에 대비해 침수 위험 지역을 알려주기 위한 재난안전지도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난 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불출석으로 일관해오던 전두환이 다음 주에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합니다. 재판에 참석해야만 전두환 측이 신청한 증거를 받아줄 수 있다는 재판부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후 하산 중에 실종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장례 절차가 산악인장으로 오늘부터 치러집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일가족 등 여전히 다양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휴가가 절정인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부산 여행을 함께한 동행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의료진은 3월과 5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델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 방역당국은 부모가 최근 휴가를 낸 점을 토대로 동선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유명 관광지 등 타 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타 지역을 방문하실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양상도 델타 바이러스가 절대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88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64.7%가 델타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7월 27일 이후 발생한 28명은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델타형이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집단 감염 지속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목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원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목포 12명, 여수 1명 등 외국인 선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외국인 선원 561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으며 오는 8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민주당 복당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실시된 복당 자격 심사에서 신청자 170여 명 가운데 150여 명이 복당 자격을 얻었습니다. 복당자 대부분은 지난 선거에서 출마자 등의 권유로 입당했다가 탈당한 단순 탈당자들이지만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됐거나 출마한 경력자들은 복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자격이 이번 달까지 입당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오는 20일 열리는 자격 심사까지 복당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가 여전하긴 하지만 소나기라도 지나면 기분이나마 시원해지죠.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 휴가철 맞아서 바다나 인근 계곡 찾는 분들 많으시죠?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는데요. 저지대 침수 피해 또 급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긴 하지만 잠깐 지나는 비라 더위를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습도가 높아서 더위가 더 심하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여수에서는 올 들어 열대야가 20일가량 나타난 가운데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해 침수 위험 지역과 대피소를 표시한 재난안전지도. 지도를 살펴봤더니 과연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다현 기자가 재난안전지도를 따라가 봤습니다. 수해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대피 요령을 안내해 피해를 줄이겠다며 만든 재난안전지도. 지난해 광주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재난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홈페이지는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재난안전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지도는 얼마나 유용할까? 취재진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피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재난안전지도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1km 정도 떨어진 학교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곳은 지난해 비가 많이 내려 침수됐던 구역입니다. 재해지도의 안내에 따라 제가 직접 대피소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스톱워치를 켜고 걸어봤더니 대략 1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선택지는 재난안전지도가 안내한 곳이 아닌 다른 학교였습니다. 재난지도가 안내하는 학교가 훨씬 멀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도 물이 들어갔고 그러면 난리가 그러면 쓸어내고 물로 품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 운동장으로 그쪽으로 막 가고 그랬어요. 심지어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소로 쓰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정문에는 대피소임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는데. 그렇게 등재돼 있는 것도 이제 알았거든요. 광주시는 학교나 관공서 가운데 이미 민방위 장소로 쓰이는 곳을 대피소로 지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민방위 대피소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민방위 대피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려면 관공서 또는 학교.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피로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안전하고 경로인지 그리고 최단 시간으로 이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인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는 2023년까지 재난안전지도를 개선해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광주시. 실제 재난 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검토와 대피소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이 노근리 사건이죠. 당시 여수시 안도 이하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이뤄진 노근리 사건과 달리 여수 이하포 사건은 71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7살이 된 이춘혁 씨. 이 씨는 71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피난선이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하포 포구에 잠시 정박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군 폭격기 4대가 날아와 갑자기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고 이 씨의 부모님과 동생 2명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 폭격하고 갔다가 조금 있다 또 2차 와서 폭격했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350명 중에서 150명이 희생됐습니다. 정부는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모두 배에 태워 다시 거제도로 보냈고 시신과 피난선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부족해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지 오래돼 유족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위령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추모 시설과 공간을 만들고 다시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고지 사람이거든. 따져보면 부산 사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들은 대부분 숨졌고 남아있는 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할 사건에도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폭력인데 이 억울하게 죽은 국민에 대한 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포 포구의 바다 밑에는 지금도 71년 전 희생자들의 아픔을 간직한 피난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두환이 오는 9일 예정된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전두환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 증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 씨와 논의 끝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변호사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재판 출석 등의 의사결정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판결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서 구청장과 검찰 모두 선고일 7일 안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후 하산 중에 실종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장례 절차가 산악인장으로 오늘부터 치러집니다. 광주시 산악연맹은 오늘부터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장례 절차를 시작해 마지막 날인 8일 연결식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분향소는 염주종합체육관 1층 로비에 마련됐으며 추모객은 오전 9시부터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체육훈장 청룡장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폐기물이 버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사유재산이어서 공공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업 중인 영암 대불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입니다. 지난달 21일 불이 난 데 이어 열흘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난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휴업이나 폐업으로 문을 닫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는 영암 대불산단에서만 3건입니다. 모두 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 당시 관리자도 없었고 이 산단으로 불이 퍼졌다면 크게 위험했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촌의 이 폐공장은 임대업자가 버린 2,000톤의 쓰레기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문 닫은 공장이 폐기물 적치장으로 변한 건 전남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공장은 운영난으로 관리 인력이나 CCTV, 화재 경보기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사유재산이어서 공공기관이 사전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공장 안에다가 물건 딱 쌓아놓고 닫아버리고 밖에 문 닫아버리고 하면 저희가 막 임의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통합관리망도 거의 없어 빈 공장은 말 그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등 댐 하류에서 벌어진 수해 원인이 댐과 하천에 관한 제도와 운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구례 등 17개 지역에서 벌어진 홍수 피해가 홍수관리 미흡, 방제 예산 부족 등 운영상의 허점 때문에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댐 관리 기관과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도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온열 질환자는 열탈진 37명, 열사병 22명, 열경련 7명 등 모두 7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라 도내 98개 농가에서 닭 2만 6천 마리, 오리 2천 마리 등 모두 3만 6,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내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폭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이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고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공익 신고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뜨거운 여름, 땅끝 해남에서는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100일이면 다 자라는 품종으로 같은 땅에서 1년에 벼를 2차례 재배할 수 있는 이기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콤바인이 힘차게 논을 가로지릅니다. 지난 4월 모내기해 105일 만에 다 자란 벼를 처음 거두는 날. 수확을 앞둔 밤사이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벼 줄기들은 쓰러졌지만 나달들은 노란 빛으로 여물었습니다. 첫 수확이라 기분은 좋고 또 이제 이걸 또 이기작을 할 거니까 또 기대도 되고 그럽니다. 전국 쌀 생산량 2위인 땅끝 해남에서 올해 처음 시도된 벼 이기작 농법. 벼를 수확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과 달리 100일이면 자라는 극조생종 벼를 이용해 1년에 벼를 2차례 수확하는 겁니다. 수확 직후 또다시 모내기에 들어가 10월 말 재차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마다 900kg 이상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고가의 햅쌀 시장도 선점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해남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벼를 2번 심습니다. 2번 심게 되면 농가 소득이 2배로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8월 이후 집중되는 태풍에 앞서 수확을 마칠 수 있어 벼 침수와 쓰러짐 등의 피해 우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8월에 태풍과 폭우가 집중되는데요.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렇게 생산함으로써 햅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품종으로 조기 재배에 성공한 해남군은 내년에는 극조생종 재배 면적을 5헥타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도쿄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안산 선수가 자신의 모교와 광주시 교육청을 잇따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장위고 광주시 교육감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교인 광주체육 중에 전용 훈련을 마련해줘 경기력이 향상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 선수는 자신이 양궁을 시작한 문산초등학교를 찾아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안 선수는 오늘은 광주여대가 마련한 환영 행사에 참석해 삼관왕에 대한 소감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대거 늘립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버스 승강장과 교통시설물 등 200여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시내버스 등 2,300여 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는 광주시는 내년까지 3,000곳 운영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를 연말까지 추가 설치합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도심 외곽 지역 76곳에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버스 정류소 2,300여 곳 가운데 990여 곳에 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며
신규 단말기가 추가되면 45%까지 단말기 설치율을 올릴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맞춰 신안군이 갯벌 통합 관리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전담 부서인 세계유산과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갯벌 통합 관리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국가 갯벌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갯벌 세계유산센터와 갯벌 생태과학관, 방문자센터, 국가멸종위기 종보건센터 분원, 천연기념물 치료센터 등 해양생태관광 거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전국 어촌체험 휴양마을과 어촌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 점검 기간 동안 전남, 강원, 제주, 경남 등 휴가철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촌 체험시설의 방역과 위생관리, 숙박시설 안전상태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여전하긴 하지만 소나기라도 지나면 기분이나마 시원해지죠. 오늘도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 휴가철 맞아서 인근 계곡이나 바다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나 급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지나긴 하지만 잠깐 지나는 비라 더위를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나주에서도 한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과 더불어서 식중독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포의 낮 기온 33도, 해남 33도, 완도 32도 안팎으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최소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4도, 곡성과 구례에서도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